안녕하십니까. 설 연휴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이제 설날인데요. 저희 집은 이제 남형제가 3명인데 돌아가면서 설날 모임을 하는데 이번에는 바로 밑에 동생이 설날을 하기로 해서 저희 가족은 쉬고 있다가 내일 이제 동생네 집에서 설 행사를 이제 지낼 예정입니다. 여러분들도 설 얼마나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즐거운 설날이 되시고요. 오늘은 지난주에 이제 제가 유튜브 계정에 올렸던 그 KSS 해운 그거를 엊그저께 실제 저희 몸에 발표를 했거든요. 이때 발표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과 답변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저희 모임 친구들이 해운주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 저와 다른 시각들과 저와 토론했던 내용들을 최대한 압축해서 한번 발표를 하려고 합니다. 실제 모임에서는 약 3시간 넘게 이제 토론을 했는데요. 대부분이 다들 좀 해운 섹터를 지금 열심히 보는 투자자는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모임에서 어, 주제가 모두가 생각하지 않는 섹터를 보자. 모두들이 보지 않는 산업에서 기회가 있지 않겠냐라는 취지에서 모두가 관심이 없는 해운, 조선 이쪽 섹터를 한번 훑어보았고요. 저는 이 섹터에서 탑픽으로 KSS 해운을 발표를 했는데 역시나 많은 이제 투자하는 제 친구들이 걱정과 우려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왜 구태여 이 시점에 이제 이런 해운 섹터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많은 이제 걱정도 있긴 한데 뭐 투자라는 거는 함께 다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룩말처럼.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길 그리고 남들이 관심 안 갖는 이런 섹터에서 한번 이제 그 기회를 한번 찾아보았고요. 오늘은 오늘도 역시 30분에서 40분 이내에 한번 이제 요약해 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한번 최대한 압축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이 이거 꽃꽂이를 좋아해서 이번에 또 만든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꽃을 갖고 왔습니다. 이 꽃을 보면서 한번 설날 연휴 때 한번 공부를 같이 해봤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당부 말씀드리는 거는 제가 조선이나 해운 업종에 일하는 분이 아닙니다.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이해하고 설명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여러분이 댓글로 이제 현업에 근무하신 분들은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야기해 주시면 이제 감사하겠습니다. 막연하게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이런 동영상 올렸냐 이렇게 비난하시기보다는 사실은 이거다라고 말씀해 주는 게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막연하게 뭣도 모르는 친구가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뭣도 모른다면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주시면은 서로 이제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제 싶습니다. 그러면은 화면을 보면서 이제 추석 전날 이제 그 종목 오늘 산업 분석이네요. 산업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이제 KSS 해운인데 이것도 별로 그렇게 크게 호응이 없더라고요. 지금 시장에서 이제 흥분하는 섹터도 아니고 흥분하는 그는 이제 종목도 아니다 보니 큰 게 이제 그 호응이라든지 좀 그는 없었긴 했는데 현재 이쪽 업계 상황 이 산업 섹터가 어떻게 됐는지를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꽃이 좀 시들었다고 집사람이 좀 걱정하던데요. 뭐 예쁘기만 한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 유튜브 계정이고요. 그 일주일 전에 이제 KS 해운에 대해서 제가 발표한다고 얘기했고 실제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발표 과정에서 나왔던 이제 질문 위주로 이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거였습니다. 주가 이렇게 올라갔던 부분은 이제 선박열 계속 추가 도입을 함으로 인해서
기대감을 주가가 올라갔는데 이제 신조선이 더 없지 않냐 해서 뭐 더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살 필요가 없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기 위해서는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있어야 되는데 이미 도입한 선박 뭐 2분기까지 다 끝났거든. 작년 2분기까지요. 그럼 앞으로는 선박 도입이 없습니다. 선박 도입이 없으면은 매출이 올라갈 이제 영역이 없을 텐데 그럼 왜 사냐 이거죠.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한 답변은 그 말도 맞다. 이제 배를 추가 도입하지 않기 때문에 그 말도 맞긴 하는데 이걸 봐야 되지 않겠냐라고 했습니다. 매출이 1100억에서 1400억, 1700억, 올해는 이제 2000억 넘어가는 게 거의 확실하겠죠. 실적 발표 났죠, 이건. 실적 발표가 났는데 보시면은 올해 2000억 그러니까 작년 이제 2018 2000억 넘겼고 영업이익은 471억입니다. 그 지배당기순이익 200억, 208억이고요. 영업이익이 뭐 100억 470억이 나오고 당기순이익이 200억 나오는 회사의 시가총액이 1,500억입니다. 그럼 일단 매출단에서 늘어난 거는 확실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영업이익이 400억까지 나왔지만 이제 당기순이익이 많이 안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극복 가능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재작년까지 올라왔던 것들은 선박 도입에 따른 기대감이 올라왔던 거고 빠졌던 건 이제 선박이 더 이상 도입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이제 빠졌는데 올해에는 이제 수익성이 회복이 되면은 다시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게 저의 이제 그 생각이고요. 이 실적 발표에 대해서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사는 이제 경영자의 자질이 매우 이제 뭐 훌륭하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 부분을 보면은 홈페이지에서 왜 이제 늘어났는지에 대해서 이제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뭐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하는 기업들은 뭐 흔한 건 아닙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동사는 대표이사가 최고의 경영진을 보는 게 아니라 지난번에 이게 보여드린 것처럼 KSS 해운은 주주총회를 최고의 상위 조직의 기관으로 보고 있는 곳입니다. 이게 사실 맞는 말인데 실제 이렇게까지 하는 기업이 별로 없거든요. 동사는 경영진도 우수하고 전문 경영진에 의해서 매출은 이미 늘어났고 이제 다음은 이제 영업이익인데 영업이익도 늘어났고 이제 단기 수익 단에서의 문제인데 이것도 회복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뭐 괜찮아 보인다라고 이제 답변을 했고요. 그 다음 문제는 왜 수익이 늘어나냐 이제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선박은 늘어났고 더 이상 선박 증가는 없는데 이제 단기 순이익이 증가를 하면은 돈을 번다라고 난 주장을 했는데 어째서 돈을 버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만약에 뭐 미국에 있는 그 LPG 가스를 배로 들어오면은 미국에서 한국 올 때는 석유를 이제 LPG 가스를 이제 채워서 오지만 한국에서 내려놓고 갈 때는 빈 배이지 않지 않냐. 그러면 그 빈 배에 어떤 물건을 실어서 미국으로 갖다 준다면은 플러스 알파 수익이 나기 때문에 수익이 난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친구들 하는 말이 아니 뭐 가스선인데 탱커선에 어디 실을 게 있어가지고 뭐 물건 싣고 온다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들었습니다. 다음 주면은 우리는 설날이지 않냐. 설날에 이제 서울에 있는 친구들이 뭐 광주나 부산이나 대구로 이제 고향으로 내려가겠죠. 내려갈 때 이제 여러분들은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버스를 타고 갈 때 이 버스에는 승객만 타고 있을까요? 한번 자세히 한번 이제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이나 광주나 대구로 내려간 버스에는 수화물 택배도 들어갑니다. 왜 공항버스를 탈 때 보면은 공항버스 밑에는 캐리어는 이제 밑에다 싣고 가잖아요. 보통 객실은 좁으니까. 하지만 부산이나 대구나 광주나 목포나 이렇게 먼 장거리 그 버스에는 거기다가
수화물도 같이 보내거든요. 그럼 그 수화물 수익이라는 거는 플러스 알파 수익이 되기 때문에 영업이익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영업 능력이고요. 그러면은 미국에 있는 이제 가스를 한국에 들어올 때는 꽉 찬 배로 이제 들어오는 거지만, 다시 한국에서 미국으로 가스로 갈 때에는 이 빈 배인데, 그 빈 배 위에다가 뭔가 짐을 싣고 갈 수 있다 그러면은 여기서 추가 수익이 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익이 나기 때문에 과거 동사의 영업이익률을 보면은 뭐 16% 이렇게 나옵니다. 16%, 16%, 20%, 25% 상당히 높은 수익이 나오는 게 그런 부분에서 이제 이익을 잘 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추정을 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실제 숫자로 이제 찍어 준다면은 동사가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40% 지금 급락을 했잖아요. 40% 급락했는데 이게 이제 이익이 다시 숫자로 보여준다고 한다면은 다시 회복할 가능성은 있어 보인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확신하냐 그래서 뭐 확신이 어디 있어요? 투자에 확률이죠, 그냥. 확률적으로 그럴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이제 포인트 위주로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질의응답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 친구들은 이번에 해운주를 이제 발표를 많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오해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은 친구들이 좀 얘기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선해운 이제 순으로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현대중공업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하고 합병한다 그래서 난리가 났던 기업이죠. 동사의 현대중공업 보면 굉장히 이제 좀 끔찍한 상황이죠. 한번 이게 설 연휴에 이 동영상 보실 분이 얼마나 계실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현대중공업 정말 이제 어떠한 상황인지 보시면 깜놀라 하실 겁니다. 지금 현재 지금 시가총액이 9조 500억 정도 되죠. 약 9조 잡고, 이 9조짜리 현대중공업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업의 크기는 시가총액이 아니라 매출이라고 전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연간 매출을 보시는 바와 같이 2013년도에는 54조 정도 나왔던 회사입니다. 그런데 현재는 15조죠. 재작년에는. 그리고 작년은 12조입니다. 매출 54조가 12조로 지금 몇 번의 매토막 난 거죠. 이렇게 된다면은 돈을 벌 수가 없죠. 그래서 2014년, 2015년에는 뭐 조 단위 손실이 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어떠한 상황일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이제 여러분도 보다 직장 다니고 이제 사업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매출이 이렇게 줄어들어 버리면은 거의 그냥 헬조선 되는 겁니다. 매출에서 모든 게 다 나오거든요. 기업에 들어오는 돈은 딱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영업이익과 영업의 이익.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나오는 거고요. 영업의 이익은 일시적인 이익이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사실은. 그래서 영업이익이 가장 중요한데, 영업이익은 매출에서 나오는데 매출이 이렇게 줄어버리면은 아무리 용가리 통뼈라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숫자만 보시는 분들은 이제 조선주, 해운주를 볼 필요도 없다라고들 다들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와 저희 친구들은 이러한 순간 이제 턴 어라운드가 나온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럴까가 아니라 저와 저희 친구들의 의견입니다. 대우조선해양의 직원 숫자를 보겠습니다. 이번에 대우조선해양이 현대중공업이 합병된다 그래서 이제 난리가 났었던 종목이죠. 직원이 약 9,933명, 약 10,000명 정도가 근무하고 있고요. 보시다시피 직원 영수기간은 18.5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평균 근속 연수라는 겁니다. 신입사원 포함해서 제일 오래 다니는 사람까지 합친 게 18.1년이에요. 18년 정도 나오는 이제 그 회사는 거의 공직사회 공무원 외에는 아마 없을 겁니다. 굉장히 이제 장기적으로 근무하고 있는, 이제 오래 근무하는 분이 많다는 거죠.
삼성중공업은 16년 정도가 나오는 것 같고 현대중공업도 16년인가 17년 나오더라고요. 전부 다 초장기 근무했던 분들이 이 업계에 근무한다는 겁니다. 제가 주목하는 바는 매출이 이렇게 줄잖아요. 54조에서 1조 2천억까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모두 다 알거든요. 대표이사도 알고 뭐 부서장도 알고 현장 실무자도 알고 심사도 다 하는 겁니다. 이대로 되면 우리 망하겠구나. 직원이 거의 10,000명 가까이 근무하는데 이렇게 매출이 줄어들면서 5조가 54조가 12조 줄었다가 결국 10조 이하로 내려가 버리면 망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이 10,000명에 가까운 직원들이 가만히 있겠냐 이거예요. 어떻게 하든 재기를 해보기 위해서 다들 노력하거든요. 그 노력이 결국에는 이 회사의 체질을 바꿔서 턴어라운드를 만든다는 겁니다. 그럼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가장 안 좋은 시점에 가장 어두워서 이 회사는 곧 망할 것 같은 생각이 들었을 때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바로 지금과 같은 때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의 이제 그 단기 투자자들의 이제 주장은 이거는 볼 필요도 없다. 주가 봐라. 이거 차트 보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면 이거 딱 보나 마나입니다. 이거 사면 안 된다. 이 지금 74% 빠졌거든요. 현대중업 같은 경우에는 이거 상폐된 종목도 아닌데 이렇게 빠졌어요. 대우조선해양 얼마나 빠졌냐 볼까요 한번. 85%가 빠졌네요. 85%. 이거 뭐 정리매매 할 때 나오는 이제 숫자죠. 막 85%는. 근데 상폐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그 이유는 매출이 급감했기 때문에 이 회사는 이 산업은 이제 끝났다라고 이제 보는 것 같은데 이거를 그 모든 산업은 사이클 산업이거든요. 사이클. 반도체도 그렇고 휴대폰도 그렇고. 휴대폰은 한 3년에서 4년이 사이클입니다. 왜냐하면 신제품이 나오는 주기는 매년 나오지만 휴대폰은 한 3년 쓰면 바꾸거든요. 뭐 제 주위에는 대부분 이제 3에서 4년 쓰면은 이제 보조금 지급 기간인가요? 그게 끝나면은 바꾸더라고요. 그런데 배는 어떠냐면은 선박 같은 경우는 15년 사이클입니다. 그래서 이 연간 실적을 5년 6년치를 봐서 될 게 아니라 15년 사이클이니까 최소한 30년에서 45년은 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사이클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친구들은 이제 장기 사이클을 가지고 와서 어땠는지 좀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 사이클은 1980년도부터 최근까지 사이클인데요. 약 35년, 40년인가요? 이걸 보면은 선박 사이클은 한 15년 빠졌다가 한 5년 올라가고 그럽니다. 5년 올라갔다가 15년 빠지고 5년 올라갔다가 한 15년 빠지는데 2008년부터 빠지기 시작했거든요. 그럼 지금 2019년이잖아요. 그럼 벌써 13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면 이때 만든 배들은 이제 13년 된 배들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좀 투자를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은 10년치 차트를 갖고 오고 난 다음에 이까지만 딱 보여주는 거지, 이까지. 그러면 딱 보면은 이제 급락했으니 영원히 회복 못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똑같이 여기로 온다면은 91년을 딱 갖고 와서 2000년도까지 10년 차트를 보여주면은 똑같거든요. 영원히 이제 망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망했습니까? 그로부터 또 한 20년 전으로 가서 이때를 보면은 80년 초에부터 또 쭉 빠졌어요, 이게. 근데 이게 선박이라는 게 15년은 운행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15년 동안 운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낡으면 해체를 하다가 그 리더 타임이 2년 정도 걸리거든요. 배 만드는데 2년 내에서 3년이 걸립니다. 그것 때문에 급등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이 선박이라든지 해군 사이클은 워낙 사이클이 길다 보니까 지금 투자자들은 전부 다 외면하고 있을 뿐이지 앞으로 2에서 3년 뒤에는 다시 이런 상승 추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동사는 지금 안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2021년, 22년을 보면서 장기적으로 공부를 해볼 만한 이제 산업 섹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대우조선해양이라든지 삼성중공업은 어떤 상태인가를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대우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의 직원 숫자와 연간 1인당 급여를 이제 비교한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13,000명이었던 직원은 이제 10,000명 이하로, 19,000명이었던 직원은 13,000명으로, 13,000명이었던 직원은 10,000명으로 모두 급감했습니다. 더더욱 문제는 연간 급여가 7,400만 원 받던 분들이 6,400, 7,500이 6,200, 7,200, 6,000 급여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원도 줄어들었고요. 그렇다 보니 뭐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모두 다 나름 구조조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빅3만 그럴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는 이제 전 세계 조선소 숫자를 말하는 건데요. 15년 사이클을 했잖아요. 사이클 고점 2008년이었거든요. 2008년에는 전 세계에 629개의 조선소가 있었는데 지금은 살아남은 게 350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구조조정이 되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사이클이 길다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이 사이 한 2년 동안 600개의 조선소가 350개로 줄어들었거든요. 그죠? 근데 600개, 620, 600, 630개에서 350개 줄었으면 한 3분의 2가 줄어들었나요? 상당히 많은 조선소가 줄어들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이때라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성과가 빠지니까 조선소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과거처럼 다시 성과 상승 사이클이 돌아온다면은 배 만드는데 2에서 3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배를 만들 수 있는 조선소는 줄어들었고 다시 선박이 늘어나면은 또 다시 이제 매우 큰 기회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주는 뭐 최근 5년, 10년을 보고 투자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 모든 또 하나 또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선박이라는 거는 한 종류의 선박이 있다는 게 아니라 여러 종류의 선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선박 투자할 때는 어떤 선박인지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선박을 종류별로 이제 정리를 한 건데요. 아이고 이게 화면이 잘 안 보이네요, 그죠? 아 이거 좀 이게 다음에 한번 이제 작년 말처럼 한번 강의를 한번 하면 좋은데 집에서 하려니까 제가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우리나라에 이제 배는 41,837척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어떤 배들이냐면은 벌커선부터 광탄선, 자동차선, 냉동, 냉장선, 화물선, 풀 컨테이너선, 세미 컨테이너선, 원유 선반선 이게 쭉 이렇게 있거든요. 이런 선박이 있는데 이 선박의 전체가 고점인 건지 저점인지 하고 개별 이 선박이 저점인지 고점인지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했던 이제 KSS 해운은 이쪽이거든요, 이쪽. 그래서 이제 쭉 이제 보시면 우리나라 이제 선사가 167개 정도가 있는데 160여 개가 있죠, 정확하게. 쭉 있는데 볼까요, 뭐. 선박마다 이제 갖고 있는 게 다 틀려요. 뭐 현대그로비스 같은 경우는 자동차선이 이제 가장 많이 있죠. 그리고 자동차선이 많이 있고 벌크선도 많이 갖고 있는데 흥하해운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도 하나도 없고 자동차선도 하나도 없어요.
갖고 있는 거는 석유 케미컬선 밖에 없습니다. 흥하이온은요. 이게 화면이 잘 안 잡히네, 다. 아유, 참. 애로사항이 좀 있네요, 이게.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벌크선 시장이 나쁘다 그러면 벌크선을 많이 갖고 있는 현대상선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컨테이너선이 뭐 턴을 한다 그러면 현대상은 오히려 좋은 거고요. 반대로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는 벌크선이 아주 좋다고 해도 한 척도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아무 관계 없는 거죠. 페노선 같은 경우는 이제 벌크선 위주거든요. 벌크선 2260, 그러니까 44대나 있습니다. 44대. 이거는 이제 다른 거고요.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소개했던 대한해운도 이제 벌크선과 일반 항무선 있는 것들이 있고요. KSS 해운은 어디 갔나요? KSS 해운 같은 경우는 벌크선 하나도 없죠. 벌크선 하나도 없고 일반 항무선도 없고 풀 컨테이너에서 세미 컨테이너 하나도 없습니다. 이 친구들이 갖고 있는 거는 케미칼선, LPG선. 그래서 만약에 이쪽 선박에서 턴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제 KSS 해운 같은 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가 있고, 또 반대로 이제 우리가 보통 보는 거는 이게 컨테이너선이 메인이거든요. 사실은 선박에서는 컨테이너선이. 근데 컨테이너선이 이제 박살이 나면은 선박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 해운전 안 좋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그 다음은 벌크선입니다. 그러니까 컨테이너선은 우리가 일반 자동차 생각한다면은 그 택배 운반할 수 있는 박스카들 이제 이걸 컨테이너선이라고 보면 되고, 벌크선은 이제 그 덤프 트럭 이런 거 이제 벌크선이라고 보면 되는데, 이 덤프 트럭과 같은 벌크선이 시향이 나쁜 거하고 컨테이너선이 시향이 나쁜 거하고는 이 선박들을 1도 갖고 한 척도 갖고 있지 않는 KSS 해운 같은 경우에는 전혀 관계 없다는 겁니다. 이 친구들은 자기들 갖고 있는 선박 여기만 턴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나라 이제 해운선사들이 어떤 배를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배가 추가적으로 도입되는지를 이제 보면은 해운주를 보는데 좀 색다른 관점에서 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으로 이제 제가 그 예전에 이제 저희 카페에다 올린 이거도 한번 또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수적인 투자자 마인드 바닥 카페 있죠? 이거 다들 이제 가입했을 텐데요. 이때 2013년 10월 달에 이제 코마린 2013에 갔다 와서 제가 올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신조선에 대해서 이제 머스크가 그 컨테이너선이잖아요. 컨테이너선. 세계 1위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해운주 투자할 때 조심해야 될 게 그런 겁니다. 머스크는 컨테이너선 세계 1위거든요. 그런데 만약 예를 들어서 뭐 LPG 운임이 좋다, LNG 운임이 좋다. 그러니까 머스크가 돈을 벌고 전혀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거? 이 선사가 어떤 배를 많이 갖고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선종이 왜 지금 좋은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해운주 투자를 할 수 있고 조선주 투자가 이제 가능한 건데, 일단 이제 조선주 같은 거는 내가 후술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좋은 거는 그 탱커선, 케미컬선, 뭐 LNG선 이런 거만 좋고 메인인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이 나쁘거든요. 그래서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한 2, 3년은 더 고생할 것 같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한번 기회가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은 선박 사이클은 15년인데 15년이 그 다 돼가고 있습니다. 2008년을 기점으로 15년이면은 2022년이잖아요. 이제 3년 남았잖아요, 이제. 3년이 지나면은 좀 뭐 바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전체를 말하는 거고 개별적으로 보면은 이제 또 다르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하튼 그 자세한 내용을 이제 그거를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이거는 이제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컨테이너 1위거든요. 이에 대해서 제가 좀 한번 그때 설명을 했는데, 이때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는 내가 뭘 말씀을 드리냐면 이제 요것도 하나 이제 뭐 참고 말씀드리면, 요즘 우리 자동차들 다 갖고 계시잖아요. 자동차를 갖고 계시는데
아주 좋은 자동차는 중고로 팔아도 제 값을 받고, 또 나쁜 자동차, 좀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자동차는 중고로 파도 제 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냐면은 한국 배와 이제 중국 배를 똑같은 배인데, 똑같은 연도에 만든 똑같은 수준의 배인데 중고 성가는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이 있으면은 똑같은 연도에 제작한 배에 대한 중고 성가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것도 20% 가까이, 10에서 20% 가까이. 그래서 우리나라 그 선박은 이제 전 세계 1위만 확실하고, 1위이기 때문에 나중에 15년 정도 운영하다가 중고선으로 팔아도 중국 배보다 훨씬 비싼 가격에 팔 수 있고 일본 배보다 더 비싸게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나라 조선 업계의 경쟁력이라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을 드린 거는, 이거는 제가 2014년에 한번 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못하고 다시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15년 사이클을 두고 있는 이제 업종이다, 이런 거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그때 그 코마린이 어디 사는 건 부산에 사는 겁니다. 부산에는 국제조선해양산업전인데 저는 이런 데 한 번씩 가거든요. 왜냐하면은 투자라는 거는 그 산업에 속한 그 기업들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꼭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기 위해서는 회사에 전화를 하면은 회사 IR 담당자가 이제 응대를 하는데, 회사 IR 담당자는 회사를 홍보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IR 담당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거를 이렇게 코말이라든지 뭐 지난해 있었던 CES 같은 데 갔다 오면은 거기서는 모든 이제 경쟁 기업이 한 군데서 다 이제 모여서 이제 자기 제품 홍보하고, 또 여기는 영업사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IR 담당자가 얘기해 주는 거와 영업사원 얘기해 주는 게 또 완전히 틀려요. 훨씬 더 현실감이 있고 이제 투자하는데 오히려 도움되는데, 이런 게 이제 코마린 같은 국제조선해양산업전 같은 데 가면은 진짜 생생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때 가서 뭐 대양전기나 IMS 같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관심 있던 기업 부서 다니면서 이제 봤는데, 이거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조선과 해운은 사이클을 크게 타는 업체이다, 이거 이제 강조해 드리고 싶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해운 산업 섹터를 이제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벌써 30분이나 지났네요. 제가 30분만 하고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서설 하는데 지금 30분이 넘어버렸어요. 이거 뭐 결론은 이제 간단합니다. 결론은 뭐냐면은 이제 탱크선 그리고 LNG선만 좋다, 이게 결론이니까, 이제 시간 없으신 분은 여기까지 딱 끄고 이제 설날 또꼭 드시고 이제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노실 분 노시고, 지금부터 들으실 분들은 이제 좀 저처럼 설 전전날에 학원 가고 없는 이런 때에 있는 그 아빠들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인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해군 산업, 아이고, 해군 산업, 이제 소제목은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지 않다면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모두가 해군 산업을 안 좋게 보고 있거든요. 그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라는 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운업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게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네요. 좀 요게 조금 축소를 시켜야 되나요? 이거 내리면은 다음 페이지가 와버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거를? 좀 뒤로 갈까요, 뒤로? 이렇게 하면 또 딴 게 보이고, 이렇게 하면 앞이 좀 축소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슬라이드 서로 보여드릴까요? 현재부터. 네. 밑에는 그림만 보면 되니까. 마음에 안 드네요. 이게 PT 한 자료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하니 좀 잘 안 보이게 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해운업이라는 거는 이제 관련 산업이 전방산업과 후방산업이 있는데, 조선과 해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조선주만 발표하는 분은 해운주도 발표하는데, 보통은 조선이 크기 때문에 조선만 발표하고 해운을 이렇게 3섹터 분석하는 분은 별로 없어요, 여기에.
여하튼 이제 조선과 해운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거 얘기 좀 드리고요. 원자재 부분에서는 이제 철강제 즉 후판, 두꺼운 후판, 두꺼운 판을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조선소에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후판이 이제 많이 이제 필요하고, 그 다음 필요한 게 의외로 뭐냐면은 페인터입니다. 페인터가 조선에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 2013년 코마린 2013에 갔더니 페인트 회사들이 엄청 와 있더라고요. 그 뭐 조강 페인터의 그 자회사인 조강 뉴턴인가요? 거기도 와 있는데, 배를 보면은 배가 전부 다 그 페인트 덩어리예요, 그게. 그래서 따개비 같은 게 붙으면은 배가 속도가 안 나기 때문에 그 이 페인터 같은 경우는 조선 기자재, 조선의 원자재 그 산업이라고 봐야 돼도 봐도 괜찮을 정도입니다. 그러면 다들 아시다시피 조선사가 안 좋다는 얘기는 원자재인 포스코, 현대제철 같은 후판 만드는 회사도 안 좋고 페인트 만드는 회사도 안 좋다는 겁니다. 반대로 조선이 턴을 한다면은 철강제사도 좋아질 거고 페인트 회사도 좋아질 거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조선 선사가는 워낙 10조짜리 회사들이니까 이 회사에서 따붙이기는 어렵잖아요. 그럼 이제 조선 기자재를 봐야 되는데, 조선 기자재는 뭐 HSD 엔진 같은 회사, 한국카본 회사, 현대일렉트릭 같은 회사들이 있는데, 한국카본에 제가 지난번 한번 발표를 했던 종목입니다. 지금 LNG가 지금 핫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LNG가 좋다면은 결국에는 LNG가 좋으면은 한국카본 같은 그 기자재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번에 그 현대중공업이 대우조선해양을 이제 인수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HSD 엔진 같은 거는 이 회사는 엔진을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 지금 납품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현대중공업은 엔진 사업부가 있어요. 그러면은 HSD 같은 경우에는 현대중공업 엔진은 이제 날아갔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뭐 내재화돼서 현대중공업 내에서 엔진을 생산하고 있는데 구태여 HSD 엔진에서 엔진 사업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조선주 합병이 그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이 합병한다고 하니까 HSD 엔진에 그냥 바로 빠져버리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좀 긴가민가한데 진짜 합병이 된다면은 매출의 타격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사에서 배를 만들면은 해운사가 이제 인수를 하는데, 이 해운사의 선주는 보통 그리스 선주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도 이제 자국 선사는 다 있죠. 그리고 이제 가장 또 요즘 핫한 부분이 지금 IMO에서 선박류에서 황산 배출을 이제 감소하지 않으면은 유럽에는 배를 이제 못 닿게 할 거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제 그 LNG 선이 좀 수혜를 받을 거다. 그리고 그 황산을 저감할 수 있는 스크러버를 제작하는 업체들이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라는 게 여의도에서 많이 돌고 있는데, 저는 이거는 뭐 크게 기대하지 않는 편이 좋을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IMO 같은 이제 국제 기구가 규제한다 그래서 규제가 제대로 되는 경우 내가 거의 못 봤어요. 왜냐면은 그 IMO도 결국에는 그 선사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단체이거든요. 그런데 해운 선사들이 힘들다 그러면 연기시켜 버리지, 그거를 구태역 하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좀 이제 좀 생각보다는 좀 많이 할인해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여하튼 이제 조선해양에서 조선은 앞으로 2, 3년 더 힘들 것 같고, 해운에서 LNG 쪽은 좀 괜찮아 보인다 라고 보기 때문에, 지난번에는 한국카본을, 그때 제가 한국카본도 제가 유튜브 올린 거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한번 한국카본도 올렸으니까 한국카본하고 이번에는 KSS 해운이 좀 좋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본다면은 벌커선과 컨테이너선, 이게 사실 메인이거든요. 우리 자동차 하면은 늘 생각하는 게 그거잖아요. 여러분 뭐 도로에서 자동차 하면 뭡니까? 승용차 아니면 버스잖아요.
그리고 트럭도 가끔 보이긴 하고. 그래서 배 하면 컨테이너선입니다. 컨테이너선. 배 하면 컨테이너선. 그래서 뭐 해운이 나쁘다 그러면 컨테이너선이 나쁜 거예요. 머스크 하면 컨테이너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게 그런 겁니다. 뭐 해운이 나쁘다, 해운이 맛이 같다, 뭐 그렇게 하면은 컨테이너선이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막 버스